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혹시 기대를 좀 많이 하셨다면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약간의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셨다면 나름의 만족을 또 얻어가셨을 그럴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양시장 중에 위쪽 탄력이 더 세게 이어진 쪽은 코스피였는데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 2차 전지주가, 특히 또 LG 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지수에 힘을 보탰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시작 대비 약화된 쪽은 시총 상위주마저 혼조세였던 코스닥이었는데, 그래도 코스피와 함께 2차 전지주의 선전이 지수가 그래도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해줬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FOMC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내성을 갖게 된 건지 오늘 시장을 보면 속도 조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또 일말의 끝이 보인다는 데에 대한 그런 안도감, 또 내부적인 호재와 실적 발표에 대한 민감한 반응까지도 다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장의 빨간불은 좀 내일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장에서 꼭 주목해봐야 될 재료들 뭐가 있을지 한번 키워드로 확인을 해보시죠. FOMC, 반도체, 코로나19 수혜주, 폐배터리, LG 이노텍까지 5가지 키워드 준비를 했습니다. 흐름을 좀 봤을 때 악재가 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건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2차 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케미칼과 GM이 전해준 소재 쪽부터 또 넓게는 폐배터리 쪽 소식까지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요. 오전부터 강했고 또 오후에는 한층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LG 에너지솔루션의 시세도 분석을 해보면서 이제는 또 오버행 부담을 전부 털고 상승 탄력을 이어가려는 걸까 하는 이 분석도 한번 냉철하게 해보겠습니다. 또 성일하이텍 중심으로 나왔던 폐배터리 관련주도 짚어보면서 앞으로 폐배터리는 어떻게 전망을 하면 좋을지 챙겨야 할 전략과 함께 2차 전지 전망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알차게 또 시장 이야기도 풀어드릴 거고 포트에 담아가실 종목도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장기로 공략해드렸던 히든트랙 종목 상위 10개인데요. 한국항공우주가 73.86%로 어제보다 더 많이 담아내고 있고요. 또 하나솔루션이 32.45% 담아가네요. SL은 30.19%로 30% 넘게 또 든든하게 탄력 챙겨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건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종목이지만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는 단기 공략주까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타점도 다 잡아드리니까 노란톡방에서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또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또 하루 남은 한 주의 거래일을 위해서 또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와 종목 이야기 하나씩 풀어볼 테니까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함께 눌러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유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문가님과 또 오붓하게 둘이 함께할 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알고 계세요? 네. 정말요? 잘 부탁드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럼 알찬 플레이도 부탁드리면서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나이즈 투자그룹 전문가 유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매수의 관점은 업종보다는 개별 기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뚜렷한 주도주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결국 낙폭 과대주의 반등 이후에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플레이와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기초 체력이 튼튼한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밀착 플레이 하실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 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또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큰 틀을 읽어봐야 될 텐데 오늘 유독 더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 날일 것 같습니다. FOMC 결과 좀 자세히 들어보기 전에 그럼 마감 시황 먼저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평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FOMC 결과에 안도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뛰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장 내내 강세를 유지를 했고요.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0.82% 오른 2,435.27포인트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하긴 했는데요. 장중에 좀 오름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0.33% 오른 798.3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그린 정책이나 또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국내 2차 전지주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태양광주도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간략하게 짚어주시면서 우리 시장 마감 시황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언지를 좀 살짝 해드렸듯이 FOMC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될 텐데 그래도 좀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힌트를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구체적으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먼저 연준의 7월 FOMC 회의 결과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0.25%, 5월에는 0.5%, 그리고 6, 7월은 연이어서 자이언트 스텝이죠.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바로 기자회견에서 그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더라고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 속도 완화, 이게 바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통화정책 기조가 코로나 때는 거의 뭐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는데 계속 긴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적되는 이런 정책들의 조정이 경제나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봐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궁금하긴 했는데요. 네. 부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소비나 생산 지표는 둔화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세가 강하고 또 실업률은 낮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에 좀 선을 그어준 것도 안도 랠리가 가능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서 물가 안정이 회복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할 준비는 됐다라는 게 의지가 보여진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조금 기대할 수가 있고 네, 걱정을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네. 다만 다음 FOMC 회의에서 뭐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본격적 긴축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긴 했지만 뭐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뭐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좀 회복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엄청 세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75bp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뭐 기정사실된 부분이었어서 또 다음 FOMC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야기를 계속 나눠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고는 하셨지만 공격적인 인상을 다음번에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좀 뭐 울트라 스텝까지도 예측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일까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세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자, 다음 회의는 9월에 열립니다. 이제 9월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7월 이번 회의 결과를 계기로 해서 좀 금리 인상폭의 정점론 이게 조금 부각되고 있어요. 피크아웃을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9월에는 0.5% 정도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추세로 좀 전환될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금리 인상 뭐 우리가 예상했던 바다라고 해서 안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매크로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고요. 또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와 소비도 약해진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 안도했다라고 해서 편하게 갈 건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계속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목해서 봐야 될 우리 증시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또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 역시 지난 13일이었죠. 빅스텝, 사상적 빅스텝을 했잖아요. 0.5% 인상을 했는데 이제 연준이 2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좀 우리에도 그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 큰 폭의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시도 어제 미국 증시 또 오늘 우리 증시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요. FOMC 결과가 나오면 그날은 장이 좋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미 증시도 조금 불안합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장 좀 살펴보고 내일 우리 장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는지 보면서 대응 전략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FOMC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이 아니라 또 내일까지 어떤 해석이 나올지 지켜보는 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그 시장 흐름 계속 함께 체크해 나가시면 든든한 전략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장 전망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본격적으로 든든한 전략을 세세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슈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 2차 전지 키워드를 꺼내보면서 폐배터리로 먼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성일하이텍이 빙하기였던 IPO 시장을 녹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청약 전부터 뭐 상장 전까지 기대감이 어마어마했는데 오늘이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근데 시총이 1조 규모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첫날에 따상 실패했대 막 이런 얘기가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실패라기에는 이제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분위기가 아닐까. 물론 보유자분들이야 따상 가고 이제 내일 더 가고 하면 좋지만 회사 분위기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흐름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혹시 보유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보유하지 않았고요. 성일하이텍 오늘 상장했죠.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요. 뭐 상장 전부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공모가가 5만 원이었는데 청약 증거금이 20조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근데 따상은 실패했어요. 실패한 게 맞아요. 왜냐면은 시초가가 공모가 5만 원보다 99% 높은 99,900원에 형성이 됐는데 그 10만 원 찍고 맞아요. 그럴까요? 그거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셨는데. 아닙니다. 10만 원 찍고 해야 되니까. 네, 바로 하락했죠. 11% 네. 하락하면서 88,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변동성이 컸는데요. 이유는 장이 요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유자분들이 어땠을까요? 2배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대규모로 매도세가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일하이텍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잖아요. 네. 도시 광부라고 하더라고요.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오늘 뭐 코스모학이나 MPC 같은 종목도 6%, 9%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은 이제 글로벌 5개 기업으로도 손꼽힌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대요. 이렇게 2차 전지 재활용 전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은 성일하이텍밖에 없고요. 주요 고객사가 바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어서 앞으로 뭐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2030년까지 연평균 40% 성장할 거래요. 근데 중요한 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성장률이 34%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배터리 시장 자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전망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모학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하고 있고요. 대형 업체뿐만 아니라 중소형 업체, 뭐 대형 업체로는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삼성 SDI, 또 중소형 업체들 쭉 보니까 에코프로, 고려아연 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음 달 4일이래요. 4일에 상장하는 종목이 있는데 세비캠이란 종목. 네. 이 종목 역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지금 경쟁률이 굉장하다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이 사업 분야로는 긍정적인 점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짚어주셨는데 오늘 상장 첫날이었던 성일하이텍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전망을 주셨습니다. 또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관심권을 계속 둬야 된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관련한 전략 계속해서 챙겨가 보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문자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시즌이 아니고서 2차 전지 이야기 한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포스코케미칼 이야기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LG화학에 이어서 또 GM과 인연이 생긴 기업이 또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약 13조 원 규모라고 하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폭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시 내용을 먼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포스코케미칼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VI 발동되고요. 결국은 16.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시가 있었죠. 미국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 GM하고 양극재에 대한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공시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미국 GM과 전기차용 하이니켈계 NCM이래요.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양극재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잖아요. 근데 이 계약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계약 금액이 13조 7,696억 원이거든요. 근데 포스코케미칼 최근 매출액이요 1조 9,895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92% 수준이다라고 하죠.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 말까지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GM과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의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포스코케미칼이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양극재 소재인 전구체에 대한 자체 생산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전남 광양에 있는 공장에 또 3천억 원 가량의 투자를 결정한 바가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양극재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가져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GM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GM이 오는 2025년까지 북미에서 연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GM에서 수주한 양극재 규모만 해도 21조 8천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다 합쳤을 때. 그래서 앞으로 GM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북미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핵심 공급사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화학 소재 회사가 아니라 그냥 2차 전지 소재 회사, 그 뭐 2차 전지 관련주 그냥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 줄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또 저희 히든트랙 종목이거든요. 1월 27일에 처음 소개를 해드렸고 또 요 최근에 7월 19일에도 생방송에서 저희가 성장성 재무 차트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장기도 중장기도 아니고 7거래일 만에 또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26.64%의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오늘 기준 수익률이기 때문에 26% 좀 넘는 수익이지만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갔다는 점 또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서 중장기로도 계속 지켜봐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이 탑점도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 관련주에도 훈풍이 불 것 같은데 오늘 관련주 흐름은 어땠는지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포스코 케미칼 관련주 흐름 오늘 당연히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3% 상승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양극재 핵심 재료인 황산 니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고요. 또 원준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 기업 역시 포스코 케미칼하고 지난달에 440억 원 규모로 열 처리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또 장중에는 8.9%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관련주 미래 나노텍입니다. 이거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뭐 상한가 갔어요. 네, 포스코 케미칼의 최대 매출처로 갖고 있고요. 양극재용 나노분말 첨가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관련주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또 어제 아마 대표 전문가님이 알루미늄 관련주 얘기해 주셨을 텐데 네, 오늘 남선 알루미늄이 GM 공급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관련주까지도 분석을 해주시면서 저희 히든트랙 종목 안에 하나 더 있죠. 미래 나노텍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관련주의 흐름도 챙겨가실 수 있는 전략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2차 전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셀업체 쪽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시세도 정말 강했습니다. 그래서 또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자면 그냥 또 단도직입적으로 오버행 부담을 완전히 털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흐름인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제가 여기서 완전히 털었다라고 했다가 또 비난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개인적인 어느 정도 의견이니까. 부담을 많이 덜었다 정도로 표현을 네.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좋습니다. 솔루션이 오늘 5.59%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난해 대비 23%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호회수 물량 해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좀 오버행은 진정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또 LG화학이 그 보호회수 물량이 81% 정도를 갖고 있는데 당분간 뭐 매각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기적으로는 좀 우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괜찮은 종목이 맞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의견도 주셨고요. 또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 이슈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관련주 흐름도 너무 좋았다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서 저희가 미래 나노텍 또 원준의 관련주 속에서 원준
연준의 주가도 너무 좋았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속에서 저희가 히든트랙 종목으로 포스코케미칼 1월 27일에 소개해드린 바 있고 또 3월 10일에 미래나노텍까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중장기 공략주 저희와 함께 하시면 든든하게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마지막 이슈를 한번 다뤄볼게요. 실적 시즌이니까 또 실적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호실적으로 또 장 초반에 큰 탄력을 챙겨갔던 LG이노텍인데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오늘 애플 관련주도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본다면 오늘 실적 발표된 분석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자, LG이노텍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그래도 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요. 2분기 매출이 3조 7,026억 원, 영업이익은 2,899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90% 증가를 한 건데요. 어려운 상황이 많았죠. 물가 상승도 있었고 IT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도 있었고요. 또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이렇게 어려운 대외 시장 상황을 뚫고 이뤄낸 호실적이었습니다. 사실 2분기는 LG이노텍에게 통상적인 비수기예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3분기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2분기는 좀 수요가 감소하는 시점이 맞는데요. 아이폰 13의 판매 호조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그런 덕분에 좋은 실적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의 주력 제품이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네. 그리고 애플의 대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플의 아이폰 14가 출시되는 시기죠. 그리고 LG이노텍에서 애플의 제품을 공급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하반기에도 좀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LG이노텍 좋은 실적도 나왔는데 하반기엔 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애플에 납품을 하는 공급 비중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니까 하반기에는 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또 반도체 부품주의 찐 승자가 누굴까 한번 또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기와 한번 비교 분석도 한번 해봐 주실까요? 네, 국내 양대 부품업체입니다. 네, LG이노텍과 삼성전기, 그쵸? 삼성전기 2분기 매출은 2조 4,556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3,600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같은 IT 시장의 수요가 좀 둔화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기는 MLCC가 있잖아요. 이 매출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아주 소폭이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비수기에도 호실적을 냈다라는 점에서 좀 꾸준한 펀더멘탈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2분기가 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좀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관점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럴까요?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먼저 LG이노텍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LG이노텍은 사실 시장에서 고평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와졌고요. 올해 내년 매출 성장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41만 4,500원이에요. 신고가를 갱신한 후에 지금은 35만 원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 수익 비율 대비해서도 동종 업종 대비했을 때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적정 주가를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4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35만 원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고가를 갱신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LG이노텍과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 과매도된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전장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또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성 강화에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14만 7천 원대지만요. 20만 원대까지 상승 가능합니다.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LG 이노텍과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계셔도 되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현재 진입 자리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 삼성전기 다 잘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LG 이노텍 실적 관련해서도 짚어주셨고 또 삼성전기와 비교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일단 LG 이노텍, 삼성전기 둘 다 매수 관점에서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 또 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나가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전략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껴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챙겨봐야죠. 어떻게 또 탄력 챙길 수 있을까요?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먼저 볼까요? 네. 좀 좋은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런가요? 플레이리스트 먼저 말씀드리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오늘도 장중에 1.2%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졌고요. SK 하이닉스도 1.5%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잘 담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종목은 저희가 내일 장 오픈하면 노란톡에서 공략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플레이리스트로는 반도체 소부장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 리뷰는 좀 시간 관계상 내일 좀 더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플레이리스트로 챙겨갈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주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일장에서 함께 이 소부장주와 관련해서 또 전략 챙겨가시면서 탄력적인 수익까지 한번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또 마감 시황부터 이슈와 전략도 한번 챙겨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 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주로 플레이리스트 종목을 이렇게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짚어드렸다면 히든 트랙 종목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될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인데요. 성장과 재무 차트가 전부 갖춰져 있으니까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 트랙 종목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성장성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크린 골프 기업입니다. 좀 생뚱맞은가요? 아니요. 네. 그동안 포트폴리오 여러분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많이 담으셨을 것 같아요. 주려고 하시니까요. 좀 다양성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좋습니다. 골프 관련주들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좀 특수를 맞았습니다. 근데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필드 골프와처럼 레저 스포츠라고 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골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린피는 천정부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역설적으로 이 스크린 골프의
골프의 매출 증가로 요즘 이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해요. 자, 이 기업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의 90% 이상은 이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와 가맹점, 직영점 등을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런 골프 시뮬레이터에 대한 설치,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일단 스크린 골프 사업은 이 회사 말고도 뭐 한 10개 기업 정도가 더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회사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독점은 아니지만 독주 체제는 당분간 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이야기할 때 지주회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주회사가요. 스크린 골프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47개 계열사를 거느린 정말 골프 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상장 계열사 3곳의 시총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을 하고요. 지난해 그룹 매출이 총 1조 1268억 원, 1조 클럽 들어갔습니다. 또 올해는 이 그룹 매출을 1조 5천억 원까지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세 개의 그룹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기업과 견주어 봤을 때 일본에 140여 개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어요. 아코디아 넥스트 골프인데 이곳의 지난해 매출이 1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아쿠시네트 홀딩스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타이틀리스트와 같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곳의 매출은 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이 기업 매출은 대단한 수준인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지주회사는 스크린 골프에서부터 골프장 운영, 관리, 장비 제조, 유통까지 골프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수직 계열화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크린 골프 사업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스크린 골프는 필드 골프 수요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필드 골프 대비했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실내 놀이 문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막히게 되면서 이 국내 골프 수요층이 젊은 층까지 확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죠. 해외여행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국내 골프 수요가 줄어들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스크린 골프는 해외여행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으로 오히려 더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지난해도 매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필드 골프는 뭐 성수기, 비수기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스크린 골프는 그런 게 없죠.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어서 전망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스크린 골프 가맹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맹점은 우리나라 한정돼 있잖아요, 면적이. 근데 가맹점을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대한 한계를 우려를 해가지고 미리 대비하려고 해외 시장을 좀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이에요. 중국이 스크린 골프 시장 규모는 사실 한국 시장 대비했을 때 한 10% 수준밖에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서 20%에서 3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은 중국의 시장이 완전히 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부패 정책이 있죠. 하지만 시장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점유율이 높은 기업부터 좀 선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에 잠재 시장 측면에서는 한국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큰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미국에서도 글로벌 골프회사 협업을 통해서 뉴욕주에 골프 복합몰도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세계 해외 무대를 시장으로 해서 또 놀라운 성장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면 뭐 이미 종목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쟁사로 카카오가 있었습니다. 네, 카카오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좀 뒤로 물러나게 된 계기가 있죠. 카카오 VX라고 해서 스크린 골프, 연습장, 골프장 위탁 운영 등을 하면서 좀 골프 사업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거든요.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지난해 카카오그룹 전체에 대한 좀 여론이, 좀 비판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프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경쟁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이미 스크린 골프 사업 분야에서는 이 기업이 가장 선두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업 경쟁력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크린 골프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앵커님 혹시 골프 치세요? 아니, 저는 구경 가본 적은 있어요. 그러세요? 네. 근데 아무래도 스크린. 네, 현장이 아니라 화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생생하냐가 중요하겠죠. 생동감. 네. 현장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동감이 높을수록 많은 수요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필드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인데요. 이 기업은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형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였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모션, 바닥 플레이트 기능이 좀 다양화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 실내에서 치는 거지만 현장처럼 여러 가지 모션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지면 상황에 따라서 뭐 100개의 모션까지 구현이 된다라고 하고요. 경사도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타석부에 이제는 체중 이동 센서까지 탑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또 신규 매트도 많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자들이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 들려온 소식에 저도 되게 반가웠어요. 제 유일한 취미거든요, 골프가. 그렇군요. 근데 이제는 스크린 골프장까지 안 가도 될 정도로 집, 사무실, 뭐 펜션, 리조트 어디서든 스크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가정용 골프 시뮬레이터를 선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제작한 마그네틱 임팩트 볼이 있고요. 전용 클럽이 있대요. 그걸 가지고 18개 코스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집에서 골프채를 휘두르실 정도의 집이 엄청 넓으신가 봐요. 저희 집은 아니고요. 네. 넓은 집 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거 연습 모드뿐만 아니라 뭐 여럿이서 할 수 있는 스트로크 플레이도 가능하고 뭐 포섬 대회 모드까지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는 또 여기에 뭘 추가하냐면요. 네트워크 플레이를 출시한대요. 그럼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다른 사람하고 나와 같이 있지 않은 사람하고도 대결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얼마 전에는 다양한 기능과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통합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스크린 골프뿐만 아니라 필드에 대한 정보, 쇼핑, 미디어까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년 3월에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만든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플랫폼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어땠는지 그럼 볼게요. 실컷 자랑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너무 좋았습니다. 매출이 1,539억 원, 영업이익은 50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54%, 또 78% 증가를 했거든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준 건데요. 가맹점 수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하드웨어 판매와 라운드 수가 증가했다라는 게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직영점의 회원 수도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골프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가맹점에게만 판매를 했는데 이제는 외부로도 판매를 한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좋은 매출을 이끌었던 그런 견인을 했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잠정 실적 예상치를 한번 보면요. 매출은 1,415억 원, 영업이익은 362억 원 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33%, 2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 역시 이제 가맹점 증가, 또 골프 시스템 매출 증가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된 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서 1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라운드 수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주회사가 골프 사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이룬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자, 종목명 아실 수 있지만 요즘 같은 때 특히 매수타점 대응 전략 중요하거든요. 매수타점과 대응 전략은 노란톡에서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또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크린 골프 기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또 골프가 코로나19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2030 세대로의 골프 수요가 확장되면서 아무래도 그린피는 또 적지 않은 금액대다 보니까 스크린 골프의 매출 증가로 또 역설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주회사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또 골프와 관련된 웬만한 산업은 다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성장성이 워낙 많은데 그만큼 언제든지 또 주가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으로 안정적인 매수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성장성 워낙 또 꼼꼼하게 봐주셨으니까 재무제표와 차트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재무제표와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면요. 21년도 넘어오면서 굉장한 매출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당기순이익도 우상향하고 있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 가볼게요. 영업활동 돈 잘 벌고 있어요. 21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만큼 투자와 재무 활동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 내용 보니까 배당이 있어요. 배당금을 주고 있는데 배당률이 2.42% 좋은 겁니다. 자, 재무 비율 가보겠습니다. 부채가 70인데요. 유보율 보시면 9,656%. 부채 대비 유보율이 엄청납니다.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자본 비율 역시 50 이상이면 우리가 우량 기업으로 봅니다. 76, 64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도 10, 18, 29, 10%대 유지하면 괜찮은 건데 자기 자본으로 돈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투자 지표 보시면요. EPS 계속 잘 증가해 오고 있고 BPS 주당 순자산 가치도 큰 폭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20년도에서 21년 넘어오면서 이제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매출 많이 좋아지면서 큰 폭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돈 잘 벌고 있다는 모습 보여지고요. 컨센서스 잠깐 보시면은 올해 5,847억 예상하거든요. 23년에 6,230억, 24년은 6,700억,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차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차트 주봉 먼저 볼게요. 주봉상 보시면 19년부터 20년까지 긴 저항대 구간이었는데요. 여기를 21년 3월에 수급으로 돌파를 해줬습니다. 긴 시간의 저항대를 수급으로 돌파해주면은 거래량이 실리면은 추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또 이 저항 구간에 지금 매수 매도 의지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는데 수급이 동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1년 주가가 올라갈 때 보시면은 그냥 쭉 올라간 게 아니라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 줬어요. 파동을 만들었다는 건 매수 의지자들이 올리면 매도 의지자들이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데 파동 없이 양봉만 세우고 올라갈 경우에는 힘이 없습니다. 내려올 때 그냥 쭉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라인에 다 걸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할 수가 있고요. 또 이평선 보시면 이평선들이 수렴 후에 아주 긴 시간 응축을 한 후에 확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배열로 따라 올라가주고 있죠. 그럼 주가 내려올 때마다 또 이평선 지지하게 됩니다. 지금 60주봉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 밀려도 아래 120, 240주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로 20년부터 21년 초까지 박스권을 만들다가 3월에 수급으로 돌파했고요. 단기 중장기 이평선 정배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내려오면서 계속 이평선 지지하며 올라가고 반복을 했어요.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때는 바로 실적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안의 흐름 안에서 보면은 적정 주가 라인보다는 아래에 위치해요. 저평가 상태인 건 맞습니다. 적정 주가 지금 15만 7천 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보다는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이때 주가가 내려온 게 실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동반 하락을 했던 거고요. 컨센서스상 목표 주가를 20에서 26만 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주가가 19만 3,500원이었는데 매출액이 4천억 원이었고 올해는 5천억 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훨씬 낮아요. 15만 7천 원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 높게 잡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 뚫어주면요. 지난해처럼 추세 상승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241선 돌파하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아요. KB자산운용이나 연기금에서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지분도 많다라는 거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찐으로 돈 잘 벌고 있는 탄탄한 재무 구조도 봐주셨고요. 또 쌍바닥 패턴 체크도 해주셨죠. 그러면서 또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분할 진입한다면 또 충분한 수익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 주시면서 차트 분석도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에서 3타점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든든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히든트랙 종목 정리, 요약 정리 해주실까요? 마무리 인사도 함께 해주실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는 종목인데요. 또 지주회사가 골프 사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리오프닝과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호실적 전망되고 있고 컨센서스상 내년대 후년까지 밝은 전망 가져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거든요. 근데 저평가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매수 타점은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공유해 드리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성장성도 워낙 무궁무진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주가로 화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가 또 오늘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만 꼭 챙겨서 포트에 또 든든하게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유하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에 참고하실 내용이니까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